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1월 3주차 주간시험 분석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컸던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된 것입니다. 자, 증선위에서 한참 동안 요 감리를 해왔는데 미루다가 결국에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자, 고의적 회계 분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자, 시간 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로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자, 상패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장 폐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심사로 들어갈 텐데, 저는 상패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 요거 분식회계 결론도 자, 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엄청나게 큰 회사더라도 결국에는 이번에 거래 정지까지 시켰고요. 자, 이번 정권에서는 결국에 대기업들 불법적인 것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상패까지 시킬지는 한번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요. 거래 정지 풀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 시장에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는 별다른 큰 충격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 막판에 증시가 조금 올라왔는데 미중 협상 기대감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협상을 원하면서 미국에 협상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하기를 협상안 중에 일부가 좀 더 추가돼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또 추가 관세 이제 더 이상 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달 말 11월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자,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일단은 조금 협상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가 그동안 워낙 강경하게 나갔었던 만큼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중국에서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렸죠. 자, 온라인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자, 그동안 사드 보복 이후로 조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했었는데 하나씩 제재가 풀리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죠. 자,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자, 17일, 18일 에이펙 정상회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열리기 때문에 자, 정상회담 열리면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또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가 국제 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우디나 러시아 간에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란 제재도 결국에는 조금 유보됐죠. 유보되면서 국제 유가 다시 급락하고 있는데요. 자, WTI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하루에 7% 급락하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유가 하락하면서 56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찬가지로 소폭 한 0.4에서 0.4% 정도 상승했고요. 자, 월, 화, 수 주 초반에 조금 눌리던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미중 협상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결과 발표 앞두고서 좀 급락하다가 결국 반등 보였다가 막판에 또 조금 올려놓는 모습까지,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당분간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원래 변동성 심한 섹터인데 변동성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주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화장품 이런 거 밥솥주도 움직이고 면세점 등등 해서 중국 관련주가 최근에 좀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수능일로 인해서 정규장이 1시간 연장돼서 연기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10월 달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엄청나게 급락을 두 차례 두들겨 맞고서 자, 10월 말 11월 초부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2100선을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3일이나 2100 돌파를 트라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주에 또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호재성 뉴스 좀 나오면서 자, 목요일 금요일 지수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2090선까지 올라왔고요. 자, 다음 주에 결국 다시 2100이죠. 2100선 돌파 네, 시도 나올 텐데 자, 2100선 지금 저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2100선 바로 뚫어내고 한 2200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좀 지수 그나마 반등했다라는 느낌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2350에서 1900대 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2000이 깨고 내려왔었죠 했기 때문에 한 4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100포인트 올라가는 걸로는 뭐 만족스러울 수가 없고요. 한 2200 정도까지 올라가야 한 절반 정도, 낙폭의 절반 정도 회복되는 건데 자, 그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800대, 830부터 지금 610대까지 엄청나게 뺐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포인트 떨어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뭐 한 7, 80포인트 정도 올라왔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2100이었다면은 코스닥은 700이 되겠습니다. 자, 700선 지난주에 하루 살짝 터치하고 다시 밀려났고요. 6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 돌파 시도할 텐데 자,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 약간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간 또 국내 주식시장 가장 발목 잡았던 미중 간 무역 전쟁 이슈가 조금 더 완화될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1월 월말 G20 정상회의 열리는 월말까지는 좀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고 결국에 하지만 11월 말에 협상이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협상 결과도 중요하고 자, 12월 달에 또 FOMC 열립니다.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할 텐데 요런 거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이 11월 말일이죠. 11월 말 G20 정상회의 열릴 때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할지 요런 것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간 무역 전쟁, 그 다음에 FOMC와 한국은행 금통위 이런 이슈들 빠짐없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1월 말까지는 증시는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개인적인 그런 기대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중국주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일봉인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자, 이번 주에만 31% 올랐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은 뭐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그 중에 특히 화장품 일부 종목들 토니모리, 네, 토니모리 38% 올라갔고요. 뭐 코스맥스 한 7% 이런 식으로 좀 강세 보였습니다. 호텔신라 네, 면세점이죠. 13% 네,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인데 이런 거는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중국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볼 것이 국제유가죠.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지수 보면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 지금 6주째 지금 음봉으로 크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5달러 수준에서 지금 55달러까지 얼마나 내려왔냐면 자, 고점 대비로 한번 보면은 76달러에서 54달러까지 지금 거의 30%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 6.2% 빠졌고요. 특히 화요일 날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7% 급락하는 등 반등이 없었죠. 반등 없이 국제유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시장에 상당히 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 아직까지는 뭐 영향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성이 심한 것 자체를 증시에서는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니까 유가가 여기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주요 지지선들을 순식간에 다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내려갈지 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고 결국에 뭐 이란 제재나 감산, 증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도 같이 해결돼야지 유가 좀 안정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에 주식시장 급락한 이후로 뭐 11월 달 들어서 일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만족스러운 반등은 아니고요. 자, 다음 주에 코스피 2100선, 코스닥 700선 요거 저는 돌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강한 호재성 뉴스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자체가 지금 많이 꼬여 있죠.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있고 주식시장은 결국 수급으로 가는데 수급 자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자, 2100선, 700선을 빠르게 돌파해서 좀 안착을 해놓고 거기서 더 올라가는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식시장 소폭 상승했지만 뭐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다음 주 좀 강세장, 특히 11월 말까지는 좀 호재를 안고 계속해서 강세장이 나타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 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